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MLCC 이야기 좀 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케미칼. 반도체 케미칼 업체들이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워낙 수주 가뭄에 시달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온 회사 두 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쪽,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 에찬트 시가격이죠. 네, 시가격 하고 그리고 프리커서 전구체죠. 그리고 CMP 슬러리.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우리 영상 계속 보시던 분들은 익숙한 용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케미칼류들이 있고 신글라스 쪽이 있어요. 최근에 캔터로닉스가 요거 때문에 핫하죠. 네. 유리를 얇게 이제 갈아내는 역할을 하는 공정이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전액 쪽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은 작년 매출이 한 7,35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7,420억. 다행히 역성장은 아닐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1,280억. 근데 올해는 한 1,210억 정도로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작년에 한 2,270억. 그리고 올해는 2,310억 정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액 부분이 중국산 리튬염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고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좀 이쪽 사업 쪽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볼게요. 22년 실적은 매출이 1조 한 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7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기준 시총은요, 1조 7,500억 정도 하고 있고, 올해 전망치는 매출 1조 1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100억 정도는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성장이 아닐 거라고 보는 이유는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이 회사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고선택비 인산 쪽 케미칼을 하거든요. 그런 케미칼을 하는데 요게 낸드 플래시에서 많이 쓰이고 이게 고단화가 되고 있잖아요. 고단화. 기존에 128단에서 176단으로 바뀌고 요게 뭐 한 232단 계속 단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인산액 에찬트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당연히 낸드 캐파는 삼성 쪽은 올해 보면 한 4.8%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돼요. 오히려 삼성은 뭐 감산 쪽에 크게 타깃이 없기 때문에. 근데 SK 하이닉스는 한 15%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고객사 쪽에 한 개 고객사는 늘어나고 한 개 고객사는 감소하는데 중요한 게 고단화가 중요해지는 거죠. 고단화가. 자, 이 100단 이상 비중이 작년에는 한 62.4% 정도 했는데 23년에는 이게 84.7%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포인트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캐파가 줄어들지만 고단화가 늘어나면서 상쇄해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 많이 쓰이는데 이게 3나노,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는 초산계 에천트가 있어요. 초산계 에천트. 이거는 인산계 에천트죠. 낸드 플래시에 쓰는 거는. 그런데 이건 초산계 에천트가 들어가는데 이쪽이 어쨌든 삼성이 지금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올해 한 4% 정도 전체 파운드리에서 캐파에서 4% 정도 차지할 것 같고 내년에는 24년이 되면 한 10%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산계 에찬트가 많이 필요해질 수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아서 깎는 구조고,
이 초상계 에찬트는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약간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구조로 하는 건데, 디테일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예전에 제가 3나노 GA에 관련된 영상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요즘에 주가가 좋지 않죠? 좋지 않는데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진 세미캠은요, 사업 내용은 심플합니다. 일단은 이제 포토레지스트하고 디스플레이, 케미칼, 그리고 발포제 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케미칼. 2차전지 쪽은 이제 CNT 도전제 쪽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양극 쪽이죠. 그리고 실리콘 첨가제. 요쪽은 음극 쪽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인데요. 포토레지스트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브라크립톤 쪽을 하는데 요건 낸드 쪽이죠. 그리고 브라아르곤, 그리고 브라아르곤 이머전, 그리고 EUV. 노광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요쪽은 이제 D램 쪽이죠. D램. 요거는 다 D램 쪽이죠. 요건 낸드 쪽이고. 그리고 EUV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도 쓰이는데 아직 동진이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UV가. 지금 일단은 D램 쪽에 한계 마스킹 공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최근에 그럼 주가가 밀린 이유는 심플하죠.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했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아베 소부장, 우리 아베예요. 땡큐 아베였거든. 아베 소부장 그때 규제 때문에 소부장 국산화가 굉장히 빨라졌었잖아요. 그때 브라 폴리이미드하고 불산하고 UV용 PR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수혜를 본 게 동진 세미캠이었죠. 네, 여기서. 그런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돌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심리 때문에 빠진 거고요. 이 회사가 뭐 펀더멘탈적으로 나빠질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티플에 대한 디레이팅, 그동안 리레이팅 됐던 요인이 오히려 되돌림 되는 현상 때문인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계속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면요, 작년은 매출 1조 4,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163억. 솔브레인보다 좋죠. 네, 시총은 그런데 좀 작습니다. 시총이 1조 6,200억. 그리고 23년 전망은요, 아마 23년 전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동진세미캠은. 네, 제가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추정치니까요. 매출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추정치입니다.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전망치라는 거 잘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국산화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아베 소부장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 JSR이나 TOK 같은 업체들의 점유율이 90%가 넘었어요. 포토레지스트 납품하는 회사들이거든요. 90%가 넘었는데 지금은 70%대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이 한 12%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미국의 듀폰이 한 10%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요게 2025년까지 계속 일본 소재 비중을 낮추고 동진 세미캠 비중이 30%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개선은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한 멀티플은 그럼 어디서 봐야 되냐? 결국 멀티플은 요 2차 전지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CNT 도전제하고 실리콘 첨가제 쪽인데, CNT 도전제는 이제 노스볼트 쪽, 유럽의 노스볼트 쪽에 연 한 700억 정도의 납품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 쪽에 연 600억 정도, CNT 도전제는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됐다 보실 수 있고, 실리콘 첨가제는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기는 조금 이른데 언제든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연 1,300억 정도면 뭐 적은 규모도 아니에요. 네, 꽤 의미 있는 매출인데, 다만 이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어쨌든 올해 OLED 쪽 투자 사이클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할 수 있죠. 발포제는 이제 한 5% 비중되는데 이건 떼어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S클라스님이 남겨주셨어요. 그저 누가 추천하는 것만 사고 목표가가 얼마냐, 언제 팔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 채널 좀 오랫동안 봐오신 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채널의 취지는요, 투자에 대한 소스는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언제 사라, 팔아라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 상담 네,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채널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 전문가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능력이 없고 어쨌든 저는 기업들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제가 필요해서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상담 같은 것들은 네, 제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카카오톡에 1대1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아닙니다. 1대1 상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하여튼 네, 잘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우리 IT의 신 2주년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또 축하하고 세미나도 공부하고 네,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 봄날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빠지는 거. 네, 오늘 날짜 4월 4일 화요일자인데요. 조금 조정받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올랐던 거 비하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힘내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